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7주차, 오늘 이제 7주차 강의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학생 여러분들의 전화를 좀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아마 제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백석톡을 통해서, 중간고사 이후에, 그 다음에 그러면 8주차가 되겠죠. 8주차에서부터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여쭤봤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제 온라인으로 현재처럼 코로나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 좀 수업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대부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 대표분께서도 전화 주셔서 이제 그 중간고사 이후에는 뭐 오프라인으로도 좀 수업을 좀 진행을 할 수도 있도록 의견을 좀 확인을 해 보시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아직까지는 전달을 받은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이 좀 진행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를 구성을 하고 팀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팀별로 과제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회복지 프로포잘 제안서를 만드는 어떤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좀 사례 분석을 하고 제안서의 특징이나 또 배울 점, 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학생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제안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표를 하고 정리를 좀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해서 동영상으로 제출을 해서 그 동영상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좀 하려고 이렇게 과제를 좀 발표 자료들을 좀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좀 많이 염려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조별로 업무 발표 자료나 수업을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도 좀 일부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주신 부분들은 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프로포잘 그다음에 제안서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목소리가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이제 현장에 오셨으면 어떤 최소한의 기본은 돼서 나오셔야 되는데 마치 이제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또 문서 작성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현장에 오시면 현장에 와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 전문가가 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제안서를 하나 작성을 해봐라 라고 기관의 어떤 상급자분들께서 새로 신입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지시를 좀 내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지내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고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물론 뭐 이 과목을 듣는다 그래서 프로포잘 실무 분석을 듣는다 그래서 뭐 제안서를 뭐 잘 작성을 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이론의 프로포잘에 대한 이론과 또 이론과 함께 실제 프로포잘을 실제 하는 사항들을 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의미로 이런 실무 프로포잘 분석, 실무 분석에 관한 과목들을 좀 새로 개설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드신 과정일 수는 있지만 직장을 다니시면서 또 팀별로 일을 하셔야 되고 또 팀별로 발표 자료와 또 동영상을 녹화하시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리라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우셔도 이제 전공심화의 4학년 정도 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신가 또 이런 과정은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학교에서 좀 어렵더라도 진행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좀 가져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셨을 때에도 그런 어떤 현장 업무에서의 좀 적응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 기관 평가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과 연계된 어떤 평가에 관련돼서 일을 해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만 이제 산업체 전공심화 과정에 다니시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아니면 개인적인 업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이런 과정들은 좀 꼭 전공심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과제를 드렸고요. 좀 어려우셔도 함께 슬기롭게
팀원들과 함께 상의도 하시고 또 필요하면 주변에 다른 분들이나 또 아니면 이제 교재를 좀 잘 보셔서 그런 준비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시고 치열하게 어떤 그 과정들을 거쳐야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좋은 어떤 경험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부 선생님들이 좀 전화를 주셔서 이제 그 팀별로 진행하는 부분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신 부분은 그 학생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함께 논의하셔서 팀별로 논의하셔서 좋은 과정들 또 그다음에 좋은 결과를 얻어서 도출해 내시고 그런 과정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적으로 접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7주차의 어떤 수업 준비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주차에는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교시에는 중간고사 문제를 출제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에 이제 2교시와 3교시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제6장 함께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이버 캠퍼스 상에서 중간고사를 문제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또 좀 이렇게 제가 시스템 오류인지 자꾸 에러가 떠서 아마 이 부분들은 백석톡을 통해서 과대님께도 드리고 백석톡을 통해서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시험 문제를 좀 받아볼 수 있고 미리 좀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그 중간고사는 오픈북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살펴보셔도 좋고요. 뭐 다른 어떤 인터넷이나 뭐 자료를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중간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얼마나 프로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 다음에 또 제가 프로포자를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좀 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과정들, 제안서의 과정들, 그 다음에 재정지원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공부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포잘에 대한 실무에 좀 더 가까이 오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좀 중간고사를 통해서 갖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북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또 문제도 되도록이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5장까지의 과정들을 좀 총망라해서 그 중에서 좀 찾아보실 수 있도록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찾아보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다 그 부분을 검토하신 후에 본인의 생각들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두 가지 타입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떤 그 사지선다형 또는 오지선다형으로 할까 하는 부분 하나, 근데 그 부분보다는 좀 빈칸을 채워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꼼꼼하게 찾아보시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네 문제는 총 40점이고요. 괄호 빈칸 채우기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정의인데요. 자, 1번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무엇을 충족시켜주고 또 무엇을 보장하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양산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즉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실제 필요성, 그다음에 어떤 목적이나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문제로 괄호 채우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신다라 그러면 무리 없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2번 사회복지 프로포잘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모형의 전 과정을 무엇으로 제시하는 무엇이고 무엇인 문서이다. 즉 프로포잘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보는 문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프로포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한다. 즉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또 해당 프로그램의 기여도와 파급성을 좀 제대로 담고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 프로포절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문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 교재를 좀 살펴보시면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무엇은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이후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과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다양한 영역들을 포함한다. 즉, 프로그램의 기획과 동시에 평가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우셨던 교과목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는 실제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순서대로 이제 정해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겁니다.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전까지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서 공부를 하셨다라 그러면 지금은 이제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별도로 실제 그 중요성들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실제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관점에서, 즉 재정지원처, 즉 평가자의 관점에서 주관적인 사회복지 기관의 시선이나 눈높이가 아니라 우리의 클라이언트의 눈높이 또는 재정지원처에서의 평가자 아니면 재정지원처의 시각으로 좀 바라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문제는 사회복지 프로포절의 작성의 단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또 3단계, 4단계, 또 5단계, 마지막으로 6단계까지 프로포절의 작성의 순서를 여쭤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공부하셨던 어떤 프로그램 작성의 순서와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작성은 실제 진행돼야 될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작성된 후에 뭐 효과나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 평가에 관한 부분까지도 다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만들어내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재정지원처에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 문제의식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각 기관 또는 제안자만의 독특한 사고방식이나 접근 방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실천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제로 재정지원처에서의 재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중점적인 어떤 시각들이 있다. 평가의 주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포절의 단계가 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객관으로 이제 괄호 채우기 문제를 4문제 40점 만점을 좀 준비를 좀 했고 출제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주관식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좀 잘 찾아보시고 또 필요하면 인터넷이든 어디든 좀 미리 자료를 좀 찾아보셔서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나, 제가 이렇게 문제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나 답은 교재에 다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 문제를 교재에 있는 답을 베끼는 걸로 그것은 만점을 드릴 수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만의 시각을 접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는 궁금하고 그 부분을 좀 평가를 좀 더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좀 찾아보셔서 해당 질문에 대한 어떤 논점 핵심을 좀 잘 골라내시고 그 핵심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는지 또 만약에 내가 진짜 제안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느낌이나 사견들을 좀 간략하게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포함이 되어야만 만점을 좀 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재를 좀 찾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어떤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시각도, 폭넓은 시각도 함께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관식 문제는요. 프로포절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지원받고 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 있다. 이를 각 재정지원처에서는 프로포잘의 평가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삼성복지재단의 프로포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작성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 거죠. 그러면 그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평가를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평가 기준에 부합되는, 평가 기준에 따라가는, 맞는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문제 또는 우리 기관이 관심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고유한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접근 방식이 우리 기관이나 제안자의 생각이 아니라 사회 공통의 생각 또는 재정지원처에 평가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작성을 해야 되겠다. 즉 그들의 평가 기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안자와 사회복지기관의 평가 기준의 눈높이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만큼 엄격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자기가 제안서를 프로포잘을 작성을 하면서도 평가자가 되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과연 나는 몇 점이나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과정들을 매 단계 프로포잘의 작성의 단계별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만 올바른 제대로 되어 있는 어떤 제안서를 작성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어야만 그들의 평가 기준에 맞는 어떤 제안서로 채택될 수 있어야만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이 없으면 그 프로포잘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안서라고 하는 것, 프로포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관의 내부의 재원이 아니라 외부의 재원을 받아서 그 재원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자 하는 게 큰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것에 어떤 충실한 어떤 제안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에 또는 재정지원처에 프로포잘의 평가 기준을 좀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각 재정지원처만의 지원처별의 어떤 평가 기준을 좀 명확히 설명을 좀 하시고, 이러한 어떤 평가 기준에 맞는 어떤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나름의 고민도 함께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인데요. 재정지원처는 이름 그대로, 이게 잘못됐네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는 데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조직이다. 이러한 재정지원처에 대하여 공공, 공익, 기업, 민간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시오라고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에 있는 것처럼, 문제에 있는 것처럼 재정지원처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업이나 단순한 한 개의 기관이 아니라 공공에도 재정지원처가 있고요. 충청남도나 천안시 이런 어떤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또 공익기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또 공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안시 예를 들어 천안으로 설명드리면 충남자원봉사센터나 천안시 복지재단이나 천안문화재단이나 이런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관들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기업들,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법에 의한 어떤 기관들로서 자리를 하고 있죠. 또 그 외에도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재정지원처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인데요. 7번째 문제는 이런 겁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주제 발굴과 또 이를 프로포절로 작성하려면 인기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기획의 첫걸음이 되는 아이디어 개발에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로 출제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 프로포잘 제안서를 작성하는 첫 시작은 바로 아이디어 개발이죠.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 개발은 어디서?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기관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사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 문제
또는 지역사회 어젠다 이런 것들을 사회 이슈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또는 잠재되어 있는 사회 문제들을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또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이런 미래에 예상되는 사회 문제들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또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방법들을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첫 시작이 바로 제안서의 가장 처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교재에 약 2가지 정도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뭐 그 2가지를 설명을 하셔도 좋고요. 뭐 또 다른 또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방법들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또 그러한 방법을 활용하는 어떤 방법들이나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그 경험들도 함께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 모형 중에서 다양한 모형들이 있죠. 그래서 이 모형 중에서 판단 평가 모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시오 라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프로그램 평가 모형은 뭐 논리 모형, 뭐 CIPP 모형, 뭐 판단 평가 모형, 뭐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 평가를 해야 되는지, 프로포잘에 있어서도 왜 평가가 되어야 되는지, 프로그램 평가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들, 또 경험적인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 중에서 이제 판단평가 모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이러한 필요성이나 현장에서의 또 제안서를 작성할 때의 어떤 경험에서의 우러난 어떤 의견들이 있으시면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문제를 중간고사의 시험 문제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요. 또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10월 16일 7주차에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푸시고 답안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메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식은 하나 폼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학교의 대학의 중간 시험고사 답안지 양식으로 학번이나 학번, 성명들을 기록을 하시고 저한테 10월 17일 일과 시간 안에 제 개인 이메일로 다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17일까지 제출하지 않으시면 성적은 조금 좋은 성적을 얻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내에 맞춰서 내는 것도 평가에 관한 부분들로 아주 중요한 평가 요소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시험을 보고 시험 답안지를 제출하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일과 시간을 좀 지키셔서 개인적인 시험에 대한 어떤 약속들을 선생님들께서도 좀 준수해 주셔서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나면 이제 다음 주에서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서 시험 공부들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발표 자료들 실제 제안서에 작성했던 실제 제안서들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부분들은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어떤 보고 레포트와 그다음에 동영상 녹음들을 참조를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이제 과대 선생님이 전화를 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서 온라인 수업으로 할 건지 뭐 오프라인 수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전달을 해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상의 드려서 뭐 오프라인을 하든 온라인을 하든 수업에 대한 어떤 수업의 충실 프로포잘에 대한 실무 분석에 대한 과목에 좀 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 방식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교수로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또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좀 편안하게 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코로나 시기에 위험한 시기에 건강을 해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논의해서 그 다음에 합의된 대로 수업 방식이라든가 진행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아무 때고 전화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고민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학기 프로포잘 실무 분석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1교시는 중간고사고요. 나머지 중간고사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 또 수업을 녹음을 해서 탑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은 7주차 2교시, 3교시는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혹시 남는 부분,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수업이 진행이 되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